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2월 18일 관심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승한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원이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거래대금은 2,500억 정도 나왔고, 이 차트의 위치가 이 앞에 있던 매물대를 뚫어내면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상승한 이유는요, 뉴스를 보면요, 세원과 센트럴모텍의 주가가 제2의 테슬라 루시드모터스 상장 추진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세원은 지난해 12월 미국 전기차 회사 루시드모터스와 헤더 콘덴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컨트롤 암 기술을 보유한 센트럴모텍은 루시드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공조 시스템 부품을 공급 중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루시드의 기업 가치는 현재 약 13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원과 함께 오늘 센트럴모텍이 상한가를 갔고요. 센트럴모텍도 오늘 거래대금이 4천억 이상 나왔고요. 이 앞에 있던 부분도 거래대금이 꽤 많이 나온 그런 기준봉이었는데요. 그 부분을 모두 소화를 하면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차트의 흐름이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다날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를 갔는데요. 오늘 거래대금이 2천억 이상이 나왔는데 약간 특이한 점은요, 분봉을 보면 1분봉으로 볼게요. 1분봉으로 보면 거래량이 전혀 나오지 않다가 이때 잠깐 풀렸었거든요. 이때하고 이때 이렇게 잠깐 거래량이 나왔는데 이 거래량이 2천억이 됩니다. 좀 특이한 현상인데요. 잠깐 풀렸던 것에 비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죠. 거의 어제 나온 거래대금만큼 오늘도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삼성출판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를 갔고요. 삼성출판사도 거래대금이 오늘 5천억 이상 나오면서 강하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차트의 위치가 좋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조정을 받을 때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강하게 상승을 했던 쿠팡 관련주하고 러시아 백신주들이 오늘은 아주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러시아 백신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나 2등주, 3등주까지 모두 하한가를 갔고요. 쿠팡 관련주 중에서는 대장주인 동방을 제외하고 대형 포장이라던가 KTH까지 하한가를 갔고요. 그 다른 종목들도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가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어느 정도 과열되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생각보다 좀 심하게 하락을 했고요. 보통은 두 가지 테마가 있으면 한 가지가 조정받을 때 다른 한쪽은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테마는 거의 같은 시기에 상승을 해서 그런지 하락도 거의 비슷하게 한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을 보면서 조금 더 한번 보기로 하고요. 우선 오늘 보유 종목하고 관심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DPC가 오늘은 10%만큼 상승을 했고요. 거래대금이 2,800억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던 박스권을 뚫는 흐름이 나왔고요. 이 종목은 오늘 약 15% 정도 수익이 나와서 일단 절반만큼은 매도를 한 상태고요. 나머지 절반만 조금 더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PC의 자회사인 스틱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그 그랩이라는 회사가 나스닥 상장한다는 그 재료가 있죠. 그 재료가 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많이 흔들리더라도 앞으로는 어느 정도는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주 중에서 다른 종목들은 뭐 크게 특별한 점이 없었고요. 박셀바이오가 어제에 이어서도 오늘 또 하락을 했고요. 이 종목은 워낙에 지금 많이 상승을 했었고 10,000원에서 300,000원까지 거의 30배를 상승했었기 때문에 지금 위치도 저점 대비는 아직까지도 한 10배 정도 올라와 있는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좀 하락을 하는 것 같고요. 또 무상증자 물량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2월 24일 안에 박스루킨에 대해서 품목 허가를 해야 되는 그 날짜가 다가오는데요. 이 품목 허가 신청한 게 승인이 날지 승인이 나지 않을지 또 그 부분도 미지수죠. 또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PB파마는 오늘 매수를 들어갔고요. 이 부분에서 매수를 들어갔고 지금 시간외에서도 3.8%만큼 하락을 했습니다. 내일 추가로 더 하락을 한다면은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은데요. 투자 심리가 많이 나빠진 것 같습니다. 여기 바이오주들의 흐름을 한번 보면요. 셀트리온이나 관련 종목들이 전부 다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HLB가 그 시발점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다른 바이오주들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바이오주들 쪽에서 뭔가 큰 호재가 나오지 않으면은 주가의 하락이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이오주들을 매매하는데 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저도 지금 바이오주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을 보면요. 효성 첨단 소재는 아직도 이 윗구간에서 머물러 있고요. 우영테크는 이제 반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좀 내려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NX도 여기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차트의 모습이 눌림을 잡기에는 이제 조금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AP위성은 오늘도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관련 뉴스로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지난주 약 9,400억 원을 조달을 하면서 회사 가치는 82조 원으로 치솟았다고 하는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우주산업 관련주에 좀 돈이 들어온 것 같고요. 오늘 거래대금이 2,500억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네트웍스는 아직까지도 이 높은 위치에서 머물러 있고요. 신라섬유가 오늘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신라섬유도 이제 좀 내려놔야 될 것 같고요. NVH도 반등이 나오면서 좀 내려놓고 이제 이트론하고 동방을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트론부터 한번 보면은 이트론의 주가가 현재 최고점에서 이틀 만에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 전체 피보나치를 그려서 절반 위치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점이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고 오늘도 하한가로 크게 하락을 했죠. 이럴 때는 0.5보다는 382 쪽으로 약간 타점을 낮춰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음봉을 제외한 양봉까지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양봉까지만 그리면 바로 이 부분이 절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매매를 한다면은 저는 이 600원 이 근처부터 한번 1차 매수를 진입을 하고요. 그리고 더 하락할 때 이쪽 부근에서 2차 매수를 진입하는 방식으로 한번 매매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워낙 컸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은 반등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그만큼 컸고요. 그리고 동방을 보면요. 동방도 마찬가지로 전체에서 그려보면 이 8,000원 부근이 절반만큼 하락한 자리고요. 그리고 한번 눌림을 줬던 이 부근부터 양봉까지만 그려보면은 여기가 0.5 부근입니다. 근데 동방의 분봉을 한번 보면요. 오늘 중간중간 반등을 주면서 내려왔거든요. 여기에서 12% 정도 반등을 줬고 오늘도 여기에서 종가까지 약 11%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0.5 부근은 어느 정도 여기에서는 반등이 나온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382 부근과 전체 피보나치의 0.5 부근 이 라인에 오면 한번 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8,000원 부근이 되겠네요. 시장을 주도하던 두 가지 테마에 각각 대장주를 놓고 한번 자리에 오면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단 며칠 만에 아주 크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시발점을 이 HLB가 만들어낸 것 같고요.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종목에서 악재가 나오면 그 관련 섹터까지 전반적으로 심리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뀐 것 같은데요. 투자하시는데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